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반갑습니다. 네, 오락부장 동엽 이동엽 합의사 이동엽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소반장 하경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타반장 유재필입니다. 야, 우리 전학생 오늘 약간 예비군 훈련장 같네요. 아, 그러네요. 진짜 다 남자들만 네, 모여가지고 남자들만. 이렇게 방송한 거 아마 거의 오랜만인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다원 기자나 이태영 씨 한 번씩은 다 있었는데. 아 근데 진짜 감사한 게 재필 씨가 또 이렇게 한 주 걸려서 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 아니 제가 감사드리죠. 이렇게 네. 좋은 분들과 이렇게 좋은 정보를 네. 계속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감사하죠.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2주 전에 방송을 하셨을 때 3주 전이죠. 네. 그때 이제 태영 씨하고 이제 호흡이 좀 좋아가지고 네. 저희끼리는 동엽 씨 자리가 좀 위험하지 않나. 그 얘기 많았어. 그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 좀 했거든요. 제가 대타 누구 필요하냐 할 때 유재필 씨 딱 빼놨는데 유재필 씨가 여기 앉아 있네. 네. 선배님 덕분에 캐스팅 된 건가요? 아 근데 두 분이 사실 이제 이 SBS 공채 선후배 사이기도 하지만 좀 인연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유재필 씨가 이제 개그맨 뽑히고 나서 저 친구가 외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슈퍼스타 K 나왔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 나왔다고 하고 하니까 저 친구 인기로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야, 영등포 타임스퀘어 쪽으로. 아 본인 집 근처로 부르셨고. 네, 선배님 집 앞으로. 아 선배니까. 그리고 그게가 모이가 제일 좋아요. 교통의 요지야. 그렇죠. 사람도 많으니까 아이디어도 잘 나오고. 네, 잘 나오고. 그 개그맨 오나미 씨가 거기 아이쇼핑 하는 게 취미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아이쇼핑. 오나미 씨가 거기 돌아다니면서 아이쇼핑 하면 너무 힐링된다 이런 얘기. 좋죠. 유재필 씨 같은 분 보면 힐링되는 거죠. 그렇죠. 재필 군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좋았어. 네. 지나가는 여고생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아 그때부터요? 재필 씨를. 재필 씨가 손 막 흔들고 막 그랬던 기억 나세요? 그때는 이거 비와요. 뭐 약간 좀 양념 치신 거 아니에요? 양념을 너무 치시는. 많이 알고 몇 분이 알아보시더라고. 아니 아무도 못 알아보고 오히려 동엽 선배님이 저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더 유명하잖아. 재필아, 저는 슈퍼스타 K 멜통령입니다. 이러고 손을 흔들라. 그걸 먼저 저한테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멜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냥 가만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동엽 선배예요, 이동엽 선배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좀 창피하셨겠네, 재필 씨가. 근데 신인이 참 데뷔하고 나면 참 이렇게 시련을 겪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일환이 아닌가. 시련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시련까지 아니고 재밌지. 장난친 거죠. 왜냐면 그때 완전 진짜 대선배고 정말 우차사의 대들보 같은 선배님이기 때문에 저는 동엽 선배를 보고 들어간 면도 있고. 근데 그 역사 속 그날에도 나오셨다고. 네, 같이 좀 출연을 했죠. 사실 뭐 그 코너를 같이 짜려고 불렀는데. 원래 그 코너의 멤버입니다. 원래 이 친구가.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선배님이 바라는 비주얼은 더 마르고 약간 그런 이미지를 원해서. 그리고 얘가 좀 잘생기니까 경계하셨구나. 경계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보다 크겠다. 좀 못생겨야 이렇게 못생긴 거를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저 같이 나왔던 분 중에 김정한 씨라고 되게 못생긴 거로 해가지고 빵빵 터뜨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동엽 씨와 같이 한 분들을 보면 뭐 이렇게 브로콜리, 뚱뚱하거나 개미알기 선배 이런 분들처럼 약간 뭔가 좀 동엽 씨에 비해서 나을 바 없는 이런 외모적으로 이런 분들 선호하시거든요. 네네. 동엽 씨가. 그래서 재필 씨 했더니 못생겼다 하니까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안 웃죠. 안 웃지. 그러면서 재필 씨한테 죄송하지만 이제 작별의 인사를 그때 고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밤 리포터로도 약간 선후배 관계. 그게 아니고 예전에 이제 제가 좀 했었는데. 좀 했죠. 근데 재필 씨가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하고 느낌. 그때 저는 벌벌 떨었거든요. 저도 벌벌 떨고 그래요? 있어요. 그때 연예인들 만나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대본대로 거의 하고 왔거든요. 그 동엽 씨가 그때 한창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초조하고 레드카펫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당시에 이제 활약하자마자 이제 약간 박슬기 씨라든지 이런 리포터분들이 계시면 동엽 씨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고 그랬더니 불을 그걸 불러내더라고. 이렇게 기싸움에서 지지 않는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일단 여자 리포터들하고 같이 부잖아요. 네네. 못 하겠어. 오빠! 근데 옆에서 저도 갑자기 형!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본인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게. 그리고 뭐 개그맨 하다가 또 이걸 하니까 왠지 내 업은 저기서 걸어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막 이런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저도 그런 면이 조금 생각이 들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부터 거쳐야지 이제 나도 저 무대에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목숨을 걸고. 마인드가 다르네. 달라. 여기 한밤이에요.
목숨을 걸고. 야, 잘하더라고. 근데 좀 부끄럽고 평소에는 약간 그런 성격이신 것 같은데 네. 딱 일을 시작하면 딱 이렇게 바뀌시는 모습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제피 씨는 사실 수줍음이 많고 수줍음이 많으신 좀 샤이한 친구인데 어떻게 저 무대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할까? 저런 면을 알았다면 분명히 제 코너에 먼저 넣었을 건데 좀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한번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할 수 있겠나? 지금 뭐 개그 무대가 없지만 언젠가 또 어떤 데서 생기게 되면 두 분의 호흡을 한번 기대해보는 알겠습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이 약간 인연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저희 방송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았는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약간 내부 사정으로 이제 녹음을 못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전주에 이제 저희가 녹음을 해가지고 다뤘던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편을 했었는데 했어요. 사실 이제 방송 이후에 많은 또 청취자분들이 좀 댓글 달아주시고 반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참 반응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사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따끔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많았어.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100% 다 이제 드라마들을 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드라마를 안 본 분들도 계시니까 좀 이렇게 아울러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애를 썼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드라마를 사랑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부족해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면서 조금 편향된 쪽으로 좀 아무래도 또 이렇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설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준비가 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또 얘기를 소재에서 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참 이렇게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저희도 이렇게 그냥 의례적으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유명하지 않더라도 다 우리가 좀 겪어보고 봤던 경험했던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진짜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게 되고 교훈을 얻고 앞으로 또 뭔가 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좀 지표를 삼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가는 음식점 중에 맛집이 있는데 그게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손님이 짜다면 짜다. 아무리 내가 안 짜다고 생각하지만 손님이 짜다. 부족하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리가 정확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좀 좋은 얘기도 좋고 또 약간 씁쓸한 약간 쓴소리도 괜찮으니까 많은 또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번 방송은 다시 한 번 더 저희 모두의 이름으로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유재필 씨도 죄송하다 하세요. 죄송합니다. 같이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지 모르지만 제가 말렸어야 된 지난주에 나와서 대타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 괜찮았어요 그때. 유재필 씨 때문에 욕 먹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또 팟캐스트를 하나 하는 입장에서 또 뭐 합니까? 네, 솔직히 좀 부러운 게 저희는 피드백이 없어요. 저희 방송은. 그러면 홍보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하세요. 네, 마통쇼라는 마통쇼인데 이제 제 지인들 배우 2명하고 함께하는 방송인데 저희는 뭐 아무 잘못을 해도 큰 잘못을 해도 없어요. 피드백이 없어요. 댓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꽤 오래 했어요. 확인하고 계신데 지금 댓글이 지금 한 2-3주째 안 올라오고 아니 지금 엄청 많이 달렸는데 방송은 그러면 일주일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방송은 일주일마다 2주에 한 번씩 해서 좀 더 자주 하면 좋겠다. 같이 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 두 분이? 영화 배우 출신입니다. 그래요? 네네. 동엽 씨 한번 가서 휘저어주고 오십시오. 한번. 제가 뭐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직 저희가 좀 자리를 더 잡고 괜찮아지면 그때 한번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마통쇼도 그렇고 저희 동네 형님도 그렇고 또 동엽 씨도 따로 하는 팟캐스트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희 하이스쿨도 그렇고 다 시너지를 내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좋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좀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좀 이렇게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좀 사실 위주로 그리고 좀 개인적인 감상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좀 가치를 넣지 않고 좀 중립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소식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 래퍼분들의 약간 좀 이렇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두 분이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또 폭행 혐의로 이제 좀 약간 문제가 되는데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자면 이 쇼미더머니 출신이었던 CJ 씨. 이분이 아마 2016년에 했던 시즌 5의 준우승자였을 거예요. 이분하고 바스코 씨가 이제 마약 그 혐의로 적발이 되셨는데 이 경기 남북 지방경찰청 마약 수사대에서 최근에
이제 그 CJMC는 2015년 5월부터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자택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바스코 씨 역시도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마약 수사라는 게 제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 다른 수사하고 다르게 이제 경찰 측에서 이제 인지 수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뭐 제보를 보통 하잖아요. 다른 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피해를 당했어요. 아니면 제가 폭행을 당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인지 수사라고 해서 평소에 마약으로 좀 이렇게 우려가 있을 것 같은 분들을 평소에 체크를 해놨다가 이 징후가 잡히면 그때부터 수사를 경찰이 알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고 없이.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 투약한 분들만 잡는 게 아니라 공급책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여오는 분들을 한 번에 잡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획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독전을 봤는데도 거기서 엄청 오랫동안 숨어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투약한 분들만 잡으면 공급하거나 이걸 들여온 분들은 선을 못 잡으니까 이 선생을 잡기 위해서 이제 투약한 분들을 먼저 잡아놓는 상태에서 이분들한테 자백을 받아가지고 접선을 다시 한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공급책을 잡고 공급책의 자백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맨 위에 끝선에 있는 분을 잡는 이런 형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4월에 이제 적발이 있던 게 지금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 아마 검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4월달에 이제 그 첩보를 입수하고 아마 이제 이 분들의 숙소를 압수수색을 한 모양이에요. 경찰이 그래가지고 그 대마초 29g 하고 그다음에 대마초 흡연에 필요한 파이프를 압수를 하면서 이제 정황 증거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을 이제 경찰서로 이제 압송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본인의 혐의를 이제 시인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CJMC는 지금 이제 수원에 있는 구치소에서 이제 수감돼가지고 지금 일단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바스코 씨는 그 이제 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을 이제 약간 좀 돌봐야 한다는 그게 참작이 돼가지고 불구속 입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두 분도 일단 기소 의견으로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재판을 받아야겠다는 경찰의 판단을 놓고 검찰로 이제 이 사건이 이송이 돼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재판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사실 그 이 두 분의 이 투약 혐의가 좀 이렇게 그 흡연 혐의가 좀 이렇게 의혹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소속사 출신이세요, 두 분이. 그러니까 래퍼 스윙스가 이끌고 있는 수장이죠. 저스트 뮤직이라는 회사의 같은 소속사 소속이고, 그리고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이 래퍼분들이 주로 이렇게 음악 작업을 위해서나 이제 공동으로 쓰는 작업실 겸 숙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대마초 흡연 이 상황이 이 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경찰의 판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뭐 가수 연습생분들, 뭐 엔지니어분들 이를 포함해서 6분이 더 이 흡연 혐의에 연루가 돼가지고 앞으로 아마 이 마약 수사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혐의가 나오면 더 이렇게 검거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힙합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경계령이 좀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에도 더 논란이 된 부분이 이제 CJMC의 SNS를 보니까 그렇죠. 녹음은 끝내고 들어간 나이.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이제 그거를 아는 상태였고 녹음을 해놓고 최근에 그 글을 남기게 돼서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 안 했지만 또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댓글이 그러니까 구치소로 간다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너무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무슨 수액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마약 같은 거나 대마초 이런 거 했을 때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영감을 얻어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약을 이렇게 통해서 어떤 자기 음악 세계를 표현하고 그게 마치 자기가 스스로 막 천재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세상에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계속 병행하기 위해서는 하도 자기 수는 좀 안 나오니까 뭐 이렇게 약을 한다든지. 근데 우리나라 이 힙합이라는 음악 자체가 사실은 이제 기원은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힙합 하시는 분들의 약간 그 여러 가지 뭐 좀 특징이라고 할까, 아니면 좀 약간 그 뭐랄까 좀 정치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억압받고 이런 상황에서 좀 범죄자로 많이 되거나 실제로 본인을 갱이라고 소개하는 분들 중에서는 총을 써서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나 그런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힙합퍼들끼리 싸우다가 그런 갱들
끼리에 총격전이 돼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었어. 그리고 뭐 돈이라든지 또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자랑처럼 얘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그게 넘어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그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미국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똑같을 수 있냐. 사실은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뭐 음악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있는 건 상관없는데 최소한의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활동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죠. 그리고 지금 원래는 한 5년 전만 해도 랩이 우리나라에서 대중문화까지 속하지는 않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쇼미를 통해서 뭐 대중 뭐 이렇게 가수분들이 대학교를 누가 점령하냐에 따라서 그 인기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걸그룹이나 아이돌이 막 대학가를 다 장악했는데 요즘은 래퍼들이 전부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뜨고 있는데 이제 래퍼들이 마약 을 많이 하고 뭐 아이언 씨나 이센스 씨나 이렇게 하고 하니까 사실은 그 전에는 뭐 사회적 이슈가 덜 됐다면 지금은 이제 래퍼들의 위상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사회적 파장이 더 커지고 사회적 지위도 많이 올라왔는데 책임감도 많이 따르는 상황에서 인기가 올라가서 분명히 아마 이제 행사하시거나 이러면은 페이를 예전에 비해서 비교하지 만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좀 책임감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사실 그리고 저 아까 뭐 인지 수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한번 수사를 당했잖아요.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개미 퍼먹어 할 때 2007년도에 어떻게 사람한테 개미를 먹이지 하면서 개미를 먹을 수가 있냐? 이렇게 사람한테 개미 먹어 막 이렇게 하니까 마약 혐의를 저 마약 한 놈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를 조사하러 왔었어요. 진짜예요, 진짜로? 2007년도에 진짜예요. 제가 뭐 이동엽의 동네 형님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얘기를 그 상황에 대한 얘기들이 쫙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봤을 때 갔을 때 그 담당 수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말고 5명만 말하면 너를 좀 풀어주겠다.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감형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받으신 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힙합계에도 이제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 그 CJMC 이제 SNS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고등 래퍼 출신의 윤병호 씨가 또 댓글을 남겨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비판을 하자.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가 소속사는 사과하고 본인은 뭐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또 다시 이제 파장이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검 3위에 오른 핫한 남자 또 이런 사진도 좀 올리시고 그래서 약간 이 범죄에 대한 이런 좀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안 성립된 상태에서 너무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지 않나. 예전에 아이돌 그룹도요. 그냥 막 이렇게 활동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어느 큰 대형 기획사들이 나타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래퍼들도 이제 어떤 대형 기획사들이 이제 생기고 있으니까 이제 랩 하시는 분들 이제 처음부터 도덕적인 부분, 윤리 뭐 이런 것들 우리 사회 규범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이제 사회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 의미에서 동엽 씨가 한번 도덕 랩을 제가요? 죄송한데 제가 사회 규범과 죄송한데 제가 그걸 잘 못 지키거든요. 저도 아니 같이 조심스럽습니다. 같이 하시는 우리 프로듀서 우리 부기동 씨가 힙합 기반이잖아요. 부기동 씨와 1세대 건전 랩의 세계를 한번 그럼 한번 제가 한번 또 손 한번 대보겠습니다. 올 7월 안에 하나 또 뽑아내 볼게요. 트로트와 또 랩이니까. 작년 또 11월 달쯤에 제가 트로트 너무 좋아. 이러쿵 저러쿵을 만들어냈잖아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뭐 그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또 쇼미더머니로 좀 유명하신 정상수 씨. 아이고 그건 또 싸웠더라. 상수 씨가 굉장히 좀 유행이 많이 돼가지고 이분이 여러 번 출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난 22일 날 그 새벽에 고양시 일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서 다시 또 사건에 이제 입건이 되셨는데 이분은 지난 3월이나 또 뭐 2월, 3월 이렇게 음주운전 뭐 교통사고 뭐 수지 폭행 사고 계속 일으키고 있는 분이 있어서 이게 좀 상습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저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렇게 상습으로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어떤 구형을 받는다든지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동종 범죄를 갖다가 뭐 어떤 기간 안에 계속 저지르게 되면 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더 무거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어쨌든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에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실형을 안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란 난동 정도로 뭐 벌금이라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또 더 심해지게 되면 구금이라든지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좀 제가 커질 수 있는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래퍼분들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랩에 대한 어떤 래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을 때는 사실 이런 사건 사고가 있어도 그냥 무마되거나 묻히는 경우가 많았을 건데 이제 이게 좀 이슈화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래퍼에 대한 관심이 많다. 팬도 많아지고. 우리 바카수다도 불과 얼마 전에 바카수다 아니고 하이스쿨. 아 맞다, 하이스쿨. 우리 하이스쿨도 옛날 거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하이스쿨도 이제 어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실수한 발언을 해도 많은 분들이 또 질타하시고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칭찬도 해주세요. 칭찬도 해주세요. 열심히 하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두 번째 소식을 또 바로 전해드릴게요. 이것도 약간 결별 소식에 대한 좀 건데 이 그 서인국 씨, 박보람 씨가 이분들도 약간 오디션 출신이시죠. 엠넷에 있는 슈퍼스타 K 출신이신데 열애 2년 만에 이제 결별을 하셨다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사실은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또 서인국 씨도 박보람 씨도 첫 열애설이기도 했고 또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 선후배라는 것 때문에 좀 관심을 받았는데 2016년에 이제 선후배를 만나서 사랑을 키웠다가 그 지난해 12월 열애를 인정했다가 이제 잘 사귀고 있었는데 이제 2년 만에 좀 이별을 맞게 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정확한 뭐 이유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서인국 씨가 지금 또 복무 중인 아닙니까? 중이기도 하고 해서 자세한 부분을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서인국 씨가 이제 현역을 가셨다가 약간 이제 판정을 받고 지금 대체 복무를 하고 계시는 중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복무 중이시다 보니까 이제 아마 소속사 측에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박보람 씨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헤어졌구나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겠다. 근데 이제 서인국 씨가 드라마에 복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소식이 네네네.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 드라마로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해서 이게 군 면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군 면제 논란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이제 4일 만에 입사한 지 4일 만에 그렇죠. 4일 만에 좌측 발목 거골에 골연 골병변이라는 판정을 받고 5급을 받으셨네요, 그죠? 5급이니까 이게 제2국민역.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공익. 제2국민역은 공익은 아니죠. 제2국민역은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나면 노역을 하는 4급이 이제 보충역. 그렇습니까? 3급까지가 현역. 네, 맞아요. 뭐 다 이제 군대 갔다 오셨으니 아시겠지만 제가 3급이거든요. 3급까지 현역, 4급이 보충역, 5급이 1급 받고 싶었는데 3급을 주더라고. 그다음에 6급이 면제인데 이 5급하고 6급은 둘 다 면제로 치긴 하는데 5급은 그건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근로는 해야 돼요. 와서 노역을 하는 거. 일은 전투는 아니고 노역을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평상시에는 군복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면제라고 표현되는데 그래서 아마 서인국 씨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체 복무가 아니라 결국 면제 판정이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많기도 했었어요. 사실 이 군대 문제는 진짜 민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석연치 않다 싶으면 굉장히 또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몇 분의 또 군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된 분들이 있잖아요. 스티브 유 그리고 그렇죠. MC 몽. 굉장히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승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입국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MC 몽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로 아직 이제 대중적인 활동을 지금 거의 한 10년이 지났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아직도 싸늘합니다. 그만큼 2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니까. 우리 제필군도 군대 갔다 왔죠? 예, 그렇죠. 저는 군필을 하고 나서 데뷔한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 군대에서 슈스케를 나갔죠. 그렇죠. 군복 입고. 기억이 나요 그때. 일단 문서도 하달이 됐거든요. 장병들 중에 공군을 알릴 수 있는 만한. 근데 사실 근데 그 개그맨 꿈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공채를 치려고 이제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좀 입대가 늦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이 늦죠. 근데 왜 이렇게 일찍 하셨어요? 저는 그냥 일찍 갔다가 이제 깔끔하게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또. 근데 이 친구는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보통 개그맨들은요, 개그맨들 이렇게 가려고 하면요, 보통 어떻게 발을 밟고 올라가냐면 일단 전국 노래자랑으로 가야 돼요. 내가 슈퍼스타 K로 가니까 오히려 인정을 못 받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전통 루트가 아닙니다. 전통 루트를 또 새로운 루트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너무 우리한테는 센세이션하고 낯선 루트. 낯설었어요. 우리는 전국 노래자랑에서 인기상을 받아야지만 인정을 받습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아이돌 루트죠. 왜냐하면은 볼빨간 사춘기라든지 이런 수지 씨도 슈스케 나갔었고. 그렇죠. 그렇게 가서
음악 기획사로 갔으면 이해를 해요. 개그맨이 개그하러 왔으니까 탔다. 우리 개그맨들 무시하나 싶은 거예요. 제가 장문복 씨 루트를 탄 거죠. 그렇지. 문복이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슈케 원에.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연예인 지망하시는 많은 분들께 좀 뭐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초반에 약간 뭐 좀 관심을 못 받는다 싶으면은 일찍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유승호 씨 이런 분들도 보면 한창 활동하고 있지만 군대 언제 가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근데 이미 갔다 왔거든요. 깔끔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현역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기가 있는데 20대 초반에 그냥 금방 갔다 오고 그 다음부터 2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군대 때문에 뭐 이렇게 초조할 필요도 없고. 정혜인 씨도 제가 알기로는 정혜인 씨도 이미 갔다 오셨고. 그러니까 약간 뭐 제필 씨도 그렇지만 새로운 약간 트렌드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 20살 정도 되면 갔다 와 빨리. 그러니까 사실 그 뭐 요즘엔 길지 않잖아요. 사실. 2년도 안 하죠 2년도 이제. 안 하죠. 지금 이제 공군은 24개월이고 육군은 21개월인데 공군이 원래 제일 길죠 원래. 네네 3개월 더 긴데 이제 또 발표가 이제 나잖아요. 조만간 또 18개월로 줄어든다. 18개월이지만 지금 분위기 봤을 때 남북 우리 회담 봤을 때는 조만간 군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이제 군필 뭐 군대 갔다 왔던 것들 이런 스트레스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약간 태국처럼 이게 뽑기로 모병지로 제비 뽑기로 그 태국의 그 가세벌의 뱀뱀 씨처럼 맞아요. 볼 공 뽑아가지고 까만 봉이면 면제, 뭐 빨간 봉이면 입대. 뭐 진짜. 사실 근데 그 예전에 이제 공군 얘기 나오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제 저는 2000년도에 뭐 통일신이나 비슷하게 왔는데 그때는 거의 3년을 채웠거든요 공군이. 제일 긴 거였는데 맞아요. 제 친구가 사실은 공군을 나와가지고 진주에서 이제 군생활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공군의 특징이 뭐냐면 그 친구가 설명해 주는데 약간 병장 좀 기간이 길대요. 딴 데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활주로 이런 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뭐 일과하고 이제 보통 쉴 때 자유 시간 때 돌아다니다가 누가 뒤에서 김병장님 이렇게 하면은 한 20명이 돌아온대요. 전부 다 그만큼 병장이 많아서. 그런 얘기인데 혹시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저희는 저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저는 그리고 유병장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느낌은 없었지만 이제 병장이 거의 이제 한 4분의 1 이상 전체 그 많구나.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친해지는 거죠. 마지막 되면 이제 병장들끼리는 친해지고 그리고 병장들도 이제 많아지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좀 더 그렇게 막 세게 뭐라고 안 하고 그냥 되게 근데 제가 듣기로 공군들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시험 많이 보죠. 그러니까 시험을 많이 봐요. 시험을 많이 보고 들어가야 되죠. 1차 때 이제 시험 성적을 보고 2차 때 면접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순화를 하고 근데 약간 이게 엘리트 약간 느낌으로. 자원 입대 해가지고 공군 가시고. 네, 저는 자원 입대. 원래 다 자원 입대 아닙니까? 육군 할 거면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육군은 이제 하는 자원 입대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제 동기들은 기획가다 보니까 그걸 많이 했어. 저희가 그럼 국방 팟캐스트 같다 이런 그래요? 특집으로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랐어 그러면. 그럼 저희 너무 군대 얘기 나가지고 집중했는데 남자들 모이면 무조건 군대 얘기로 빠집니다. 이자원 기자나 이태경 씨가 없어서 이런 맞아요. 너무 흥미진진했는데 못하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빠르게 좀 다음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약간 그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라고 하는데 이 좀 그 방송가를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그 좀 논란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사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연예가 중계에서 이 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이미지를 썼다가 이제 결국 논란이 돼서 방통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회의로 좀 상정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그 사건의 발단은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MBC에서 방송됐던 우리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이제 이영자 씨가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약간 어묵을 드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를 약간 패러디해서 약간 이제 뭐 이영자 어묵 먹다 뭐 폭탄 발언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형식으로 이제 그래픽을 만들었는데 그 앵커의 뒤에 있던 이미지가 알고 봤더니 이제 4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때 이미지였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어묵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이 일베가 사실은 원래는 이제 DC 인사이드에서 그 하루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고 좀 재밌었던 반응이 많았던 그런 게시물들을 모아놓는 그런 게시판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묵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게 이제 일베가 그런 게시판이었는데 원래 네. 일간 베스트라는 네. 그러니까 하루 중에 베스트 네. 이런 건데 네. 근데 사실 최고 조회수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재밌어도 되는데 네. 나중에는 약간 자극적이거나 현실이 된 거고 네, 약간 왜곡되거나 네. 약간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막 조회수가 높아지면 네. 올라가니까 점점 그런 경쟁상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정치적으로라든지 네. 특히나 이제 이 고인이 된 두 명의 대통령을 좀 네. 모욕하는 이미지가 많아서 문제가 됐는데 네. 결국 이제 이 전지적 참개 시점에서 그 어묵이란 게 세월호 때 참사를 입은 희생자들을 네. 비하하는 용어로 아. 쓰였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아는 분들은 아는데 마침 그게 자막으로 나가다 보니까 더욱더 의심을 사게 됐고 결국에는 MBC의 최수종 사장께서 이걸 조사하겠다. 해서 조사를 이제 막 외부 전문가까지 들어와서 했더니 크게 의도가 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제작진이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연예가 중계에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한 거죠. 그러면서 약간 일간 베스트 저장소 때문에 방송이 왜곡된 이미지를 설명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왜곡된 이미지라고 설명한 그 그래픽에서 원래 이미지라고 했던 그 부분도 틀린 거였어요. 아이고. 거기 또 그러니까 원래는 이 러시아 월드컵 이렇게 로고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밑부분이 원래 이제 이걸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이미지로 합성을 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방송된 이미지 중에서 원래 이미지라고 나왔던 부분이 위쪽에 또 틀렸네. 위쪽에 노무현 대통령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그것도 약간 조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찾아낸 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성원 씨 소식을 전하면서 그 약간 관계자라고 하는 그 까만 얼굴을 썼었는데 그게 약간 또 김대중 대통령을 약간 좀 희화했던 이미지를 실루엣으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좀 방통심의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일베의 이미지 사건은 처음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SBS에서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그래픽 같은 데서 나와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진짜 이 방송사에 좀 특정 커뮤니티를 쓰시는 분들이 좀 근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또 내시는데 제가 나름대로 뭐 주제를 예전에 했을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이제 뭐 여러분들도 방송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이제 편집을 하는 때는 이제 편집하는 분이 따로 있고 거기 자료 화면을 또 구해주시는 분이 따로 있잖아요. 보통 그런 분들이 뭐 아르바이트식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직식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미지를 구할 때 보통 이제 구글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구글이 이미지를 검색해가지고 화소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화소로 해서 검색을 하면 자료도 많이 나오고 깔끔한 그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로고라든지 뭐 학교 로고 아니면 뭐 무슨 대회 로고 아니면 기업 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깔끔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그걸 이제 이 일베 유저분들이 알고 그중에다가 넣어놓잖아요. 조작한 거를 일부러 화소를 좋게 해가지고 이제 올려놓는 거죠. 블로그라든지 올려놓으면 검색이 되니까 거기서 봤을 때 이제 제작 기간도 급하고 금방금방 편집을 해야 되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로 그걸 바꿔놓으면은 찾는 과정에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써가지고 이 방송을 냈을 때 시사를 해도 어차피 미세한 차이니까 못 알아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좀 거듭해서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PD님들도요 스포츠 경향 보면 숨은 그림 찾기 있죠. 그게 신문지에 보면 그 어설프게 비둘기 숨겨놓는다고 그 안에다가 숟가락 숨겨놓고 그런 것들을 잘 찾는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게 해결하려면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약간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도 신문사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좀 사진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찍어놓은 거 아니면 저희가 제공받은 거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본 이미지니까 저희가 뭐 인터넷에서 찾거나 이러지 않고 저희는 여기 데이터베이스 그 사이트에 가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사도 좀 뭐 그런 게 있겠죠, 사실은. 있는데 거니까. 이제 그쪽에 찾는 분들이 귀찮으니까 그 시간이 촉박하고 급하게 구글 검색하는 게 제일 빠른가 봐요. 아니면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서 나오는 이미지로 저희도 사실 우차싸 할 때 뒤에 가벨을 세울 때 실사 그 사진을 넣거든요. 그럼 뭐 우리가 보통 개그맨 보고 찾으라 그래요. 뭐 자기가 쓰고 싶은 거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제 제작진들에게 넣어주면 그들이 그거를 프린터해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막내들이 막 찾아옵니다. 선배들이 봐주시고 저희들이 봐주고 근데 그때도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데 SBS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제일 급하게 핸드폰으로 뭐 찾든 이렇게 했든 그 영상을 가지고 그냥 써버리거든요.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위험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아까 말했듯이 자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라든지 어떤 지침서나 공문이
빨리 나왔으면 참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 사건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네. 많이 좀 신경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야, 근데 어떻게 MBC 거 어떻게 취재하다 KBS까지 그러니까 KBS가 그거를 갖다가 비판한 약간 네. 문제가 많다 네. 이렇게 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오히려 거기서 실수를 했으니까 또 실수해버리니까 굉장히 이게 뭔가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는 상황. 그 얘기를 유재필이가 SBS에서 해보라고. 한밤에다 그걸 이미 지나갔죠. 이건 지나갔어. 예. 지금이라도 해봐 너. 아, 좀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좀 1교시에서 좀 이런저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사실은 2교시에서 저희가 다룰 소식이 있긴 해요. 근데 원래 이번 주에 가장 큰 소식이 있긴 하는데 저희가 이걸 갖다가 1교시에 다루지 않고 좀 2교시로 좀 미뤘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 이 방탄소년단의 소식을 BTS 대박이더라고. 저희가 이런 1교시에서 좀 잠깐 소개해드리기가 너무 좀 짧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을 따로 빼서 2교시에서 좀 더 방탄소년단과 빌보드의 역사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교시는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고 잠시 후 2교시에서 방탄소년단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